그래서 우리가 매플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 옵션을 좀 잡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매플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플랏이라고 하는 매플라 라이브러리 내에 파이플랏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쓰는 경우와 그냥 매플랏이라고 하는 매플랏 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써줘요. 파이플랏은 그래프 출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옵션들을 써줄 때 사용이 돼요. 그냥 매플랏 라이브러리라는 옵션을 쓸 때는 좀 외적인 부분, 뭐 한글 폰트를 설정해준다, 아니면은 뭐 글씨체가 흐릿한 거를 선명하게 잡아준다, 음수 기호 같은 거 꿰지는 걸 잡아준다, 이런 거 할 때 쓰여요. 전체적인 좀 큰 틀에서의 옵션을 잡아주고, 파이플랏은 이제 파이썬 플랫, 이 파이썬 내에서 그래프가 출력이 될 때 디테일한 옵션을 잡아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해볼 거, 타입 오브 컨트랙 보니까 한글 글씨체가 깨졌어요. 그렇죠? 한글 글씨체가 깨졌죠. 한글 글씨체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윈도우랑 맥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에 보시면은 맥 사용자를 위한 그래프 한글 글씨체 폰트 설정 코드도 제가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윈도우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이제 이 한글 폰트를 설정해 줄 때는 npl 그냥 매플라 라이브러리에 rc라는 함수를 써줘요. rc라는 함수에서 폰트를 적용해 주는데, 폰트에 어떤 폰트를 적용해 줄 거냐? 맑은 고딕이라는 폰트를 적용을 해줄 겁니다. 맑은 고딕, 우리 맑은 고딕이라는 글씨체 아시죠? 그 폰트를 적용을 해줄 건데, 그 폰트가 도대체 어디 있는 애냐? 윈도우 상엔요, 윈도우 C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윈도우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폰트. 이 윈도우 내에 있는 글씨체들을 설정해주는 폰트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맑은 고딕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있는 맑은 고딕이라는 글씨체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용을 시켜주고, 아까 우리 한글 글씨체가 깨졌던 타입 오브 컨트랙 카운트 플러스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타입 오브 컨트랙 해주면은 렌탈, 멤버십 해가지고 한글 글씨체가 깨지지 않고 그래프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 옵션을 첫 번째로 한번 지정을 해줬고요.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오버레이 같은 거 할 때, 데이터 그래프 오버레이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한다 했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프 사이즈를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프 자체에, 그래프 직접적인 이 사이즈를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plt라는 우리 함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fig size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해줘서 x축, y축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아까 썼던 거, 위에 썼던 거, C본에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카운트 플랫에 df1에 x는 프로덕트, 그리고 타입 오브 컨트랙2를 오버레이해서 출력을 해봐라 해서 하면은 그래프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범례가 우리 사이즈를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범례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그냥 그대로 있죠? 굉장히 이상한 곳에 이렇게 여기 지금 K1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리고 있어요. 야, 이런 거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다가 똑같이 plt 함수로 범례, 이 함수를 써줍니다. 여기에 로케이션의 약자 LOC라는 함수를 써줘서 center right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얘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그래프 출력한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쓰면은 이제 이 범례가 적용이 돼서 오른쪽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출력한 다음에 여기서 레전드라고 하는 범례를 찾아서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한글 글씨체 설정해주고, 그래프 사이즈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위치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벌써 범주형 데이터, 단일 변수 시각화하는데도 벌써 한 3가지 정도의 그래프 옵션을 잡아주면서 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짜자잔 하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또 이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시각화한 거를 내가 파일 형태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다. 파일 형태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어요. 얘를 이미지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세이브 피규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get 피규어를 빼고 세이브 피규어로 그냥 저장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카운트 플랫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시각화한 이 시각화 그래프를 이제 이 폴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계신 폴더 있잖아요. 네, 작업하고 계신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저장을 한 거냐? 네, 이 png 파일 형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로 여러분 가시면요. 네,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로 가시면은 이 image1 png라고 하는 파일이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우리가 지금 시각화한 이 그래프 이미지가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까지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이미지 파일을 PNG가 아니라 내가 뭐 PDF로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PDF로 써주시면은 PDF로도 이 그래프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이제 데이터 한번 들어가 보면은 PDF 파일로 img1이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PDF 형태로 이렇게 이미지1이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깔끔하게 저장이 되죠. PDF로 저장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저장까지 여러가지 이 PLT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저장을 한번 해봤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저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장도 해보고 글씨체도 설정하고 사이즈도 바꿔주고 여러가지 옵션들은 또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카운트 플러스로 우리가 여러가지 그래프 옵션이랑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는 연속형 변수, 범주형 변수 지금 봤으니까 연속형 변수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건 이제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변수가 어떤지 확인을 해봤는데 내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주로 쓰는 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씁니다. 히스트 플랫이라고 하는 C본에 히스트 플랫이라는 걸 써줘요. 히스트 플랫. 똑같이 씁니다. 양식은 똑같아요. 데이터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선언된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그리고 X축에다가 내가 어떤 거 볼 건지 연령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네, 보시다시피 연령에 따른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쭉 나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를 우리가 히스트 플랫이라고 불러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C본에서는 히스트 플랫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또 어떤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냐. 뒤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히스트 플랫 뒤에다가 어떤 함수를 써줄 거냐. 콤마 찍어주시고 KDE라고 하는 함수를 써볼게요. KDE라는 함수를 써줘서 여기다가 true를 한번 줘볼게요. true. 그렇게 해서 시각화해보면은 이렇게 선 하나가 이렇게 짠 하고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 선이에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연속형 데이터들의 20대, 21살, 22살, 23살 이 데이터가 이제 쭉 히스토그램으로 쌓여있죠. 이 그래프가 쌓여있는데 얘네들이 분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위치에 이 데이터가 몇 퍼센트 확률로 분포할 거다라는 확률 분포도를 그려준 거예요. 확률 분포선.
그래서 이걸 distribution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KDE에 true라고 하는 함수를 줘서 확률 분포선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hist 플롯도 데이터를 오버레이 해줄 수 있어요. HUE 함수를 써줘서 얘를 타입 오브 컨트랙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오브 컨트랙에 대해서 나눠서 확인하면은 멤버십 고객과 렌탈 고객의 히스토그램의 연령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멤버십 고객이 렌탈 고객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원이 여기 보시면은 렌탈 고객이 훨씬 많죠? 멤버십 고객보다.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렌탈 고객이 훨씬 지금 많게 나와 있고 멤버십 고객은 렌탈 고객에 비해 이렇게 묻혀서 나온 거를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히스토그램 보면 20살부터 딱 시작하고 있죠. 네, 계약이 가능한 20살부터 시작을 해서 100세 넘은 데이터가 뭔가 있나 보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그래프가 뭐 1000살짜리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쪽에 이렇게 몰리고 뒤에 이렇게 쭉 꼬리가 길어져 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이 그래프, 이 데이터 상에 어떤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트 플롯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분포를 한번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또 그래프 옵션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번엔 이 그래프에 한번 제목을 달아볼까요? PLT에 title이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계약 유형별 고객 연령 분포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프 위에 뭐가 나와요? 계약 유형별 고객 연령 분포라고 하는 그래프 제목이 짠 하고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장을 하려면은 우리 save fig라는 함수를 써서 똑같이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계약 유형별 고객 연령 분포라고 하는 이 타이틀까지 같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단일 변수에 대해서 단일 변수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저는 뭐 age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보고 타입 오브 컨트랙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다 확인을 일일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우리 또 스크립트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카운트 플롯을 하는데 결제은행 X축에다가 뱅크라고 하는 결제은행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나온 거냐 결제은행의 그 항목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X축에 이 한글 글씨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겹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굉장히 꼴보기 싫다. 이거 어떻게 해주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시각화할 때. 그리고 또 이런 이슈도 있죠. 시각화를 할 때 우리 또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보고서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은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해주는 경우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쫙 시각화돼서 나왔죠. 내가 이거를 높은 순서대로 쭉 한번 정렬해보고 싶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지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씨 막 이렇게 겹치죠. 겹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X를 Y로 바꿔보세요. 축을 바꿔주는 거예요. 축. X축을 Y로 바꿔주는 거예요. 축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눕게 됩니다. 짠 하고 이렇게 X축이 X축이랑 Y축이 바뀌어서 그래프가 들어눕게 돼요. 이렇게 축을 바꿔줘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최대한 안 겹치게끔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눕혀버려도 여전히 그래프가 이 아래에 있는 X축의 글씨들이 겹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거 그래프 사이즈를 키워주면 되겠죠. 비그 사이즈 해줘서 뭐 7,5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10,5 해볼까요? 5,10 이게 X고 여기가 Y니까 5,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가 이제 겹치지 않게 세로로 쭉 출력을 해놨죠. 그런데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 아래 좀 보시면은 상호저축은행부터 뭐 시티카드까지 보시면은 데이터가 잘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날려버리고 싶어.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뱅크라고 하는 이 컬럼 내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여기서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쓰면 이제 좀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일단 이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df1에 우리 뱅크에 value count라는 함수를 써줘서 빈도수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항목별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쭉 출력이 돼요. 높은 순서대로. 그럼 어때요? 국민은행, 롯데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얘네가 이제 탑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쭉 이 카드를 쓴 빈도수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 빈도수가 높은 얘네들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SNS에 count 플랫해서 데이터 df1 x에다 써보겠습니다. 뱅크에다가 어떤 걸 써주면 되냐. 뒤에다가 오더라는 함수를 써줬어요. 오더라는 함수를 써줘서 리스트 형태로 내가 여기 순서로 정렬하고 싶은 순서대로 항목명을 써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예요? 국민은행, 롯데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써볼게요. 국민은행, 롯데카드,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죠. 농협은행. 네 가지만 써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 오더라는 함수는 뭐냐? 내가 이제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렬을 해라? 항목별로 정렬을 하는데 국민은행, 롯데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그래프를 정렬해서 출력을 해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은 다 없어지고 얘네 4개만 이렇게 짠 하고 출력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이 오더라는 함수를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상위 10개를 다 한번 보고 싶은데 얘네를 다 일일이 저렇게 리스트 형태로 선언을 해서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쉽게 하냐? 오더까지 한번 보셨으면은 보세요. value count 보면은 얘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시리즈 형태로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어요. 이 value count의 인덱스. 그러니까 이 시리즈 자체의 인덱스만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value count에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덱스를 뽑아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순서가 뭐예요, 지금? 국민은행, 롯데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이 순서가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데이터가 뽑혀 나온 거죠.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뒤에다가 to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줘요.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얘를 order 리스트라는 리스트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order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로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count 플롯 order라는 함수 뒤에다가 이 order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프 이 데이터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여기서 10개만 보고 싶어. 지금 너무 많죠? 10개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오더 리스트 뒤에다가 이게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그렇죠? 파이썬의 리스트 자료 구조니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0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그리고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리스트의 인덱싱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 리스트 내에서 내가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써주면 돼요? 내가 0번째부터 10번째 전까지, 즉 9번째까지 10개 데이터에 대해서 오더로 정렬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plt.figure fig 사이즈 잡아줘서
10,5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상위 10개 우리 렌털 고객사에 계약하는 고객들의 주요 카드 상위 10개를 뽑아서 이렇게 시각화를 짜자잔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하죠, 그쵸? 이렇게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거를 좀 줄여서 상위 몇 개만 출력을 해야 된다, 높은 순서대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더라는 함수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value count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거기에 인덱스만 리스트 형태로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